6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의 날짜까지 1일로 특정해서 개최를 의무화했습니다. 6월 1일,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여야 모든 정당이 개원과 의사일정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일단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서로 입장을 조율해 보는 과정이 있었지만 외교기밀 유출 논란에 국정원장 회동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간극이 더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오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6월 1일에 국회가 열리게 되는 것인지 국회법만 보면은 열리게 돼 있는데 별도의 절차 없이도 열리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국회 아시겠지만 뭐 정기국회는 9월에 열리게 돼 있는데 임시국회는 뭐 여야가 합의하거나 아니면 2월, 4월, 6월 1일 날, 그다음에 8월 16일 날 이렇게 임시국회 열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기존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훈시 규정이다. 그러니까 의사 일정이 합의가 돼야 열리는 것이고 가급적 이제 그날 열어라 이런 취지지. 이날 뭐 자동으로 열리는 거나 그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제 국회법에 물론 연간 기본 일정이 저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훈시 규정으로 해석이 되고요. 헌법 47조에 보면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집회가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 국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열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돼 있으니까 이건 뭔가 좀 가급적이면 열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월 1일 그 짝수달에는 가급적이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고요. 다만 지금 열리지 않는 것이 늘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비판 기능 갖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실제 여당과 청와대의 결단을 바라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법안 3개 정도를 저희는 합의 처리하자. 합의 처리가 보장되면 들어가겠다라는 취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합의 처리가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러리 형식으로 견제 기능을 포기하면서까지 열 수는 없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자, 어제 황교안 대표가 정책 투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좀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회견문에 담긴 내용 그리고 이후에 문답 과정에서 나온 말이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 않나 이러한 판단이 들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전달된 각 지역의 건의사항들을 상임위별로 배분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서두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당이 먼저 챙겨서 민생 현장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게 되고 민주적이지 못한 이런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없이 그냥 들어와라 고만 한다고 하면 잘못해놓고 불법적이고 또 전례 없는 이런 패스트트랙 태워놓고서 그 선거법 개정하겠다, 공수처법 개정하겠다 하면서 들어와라. 이게 정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앞서 기자회견 원문에 들어있던 내용들 보면은 뭐 상임위원회, 또 예산, 입법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앞에서는 할 것처럼 얘기하고 뒤에서는 안 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죠. 민주당은 처음에 기자회견 들었을 때는 들어온다는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대부분 기자들이나 언론들이 해석하기는 안 들어온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 처리하자는 얘기는 결국은 패스트 트랙을 처리하자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패스트 트랙을 무효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합의한다는 얘기는 이미 안건 상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지 말고 다시 합의하자는 얘기거든요. 합의 처리한다는 얘기는 패스트 트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말은 약간 바꿔서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합의 처리하자는 얘기는 패스트트랙을 무효하자는 얘기와 같은 얘기고 지금 황교안 대표 얘기도 보면 앞에서는 뭐 상임위 열고 민생 지금 뭐 강원도도 가보고 이러니까 아마 요구가 있는 건 알겠지만 뒤에 보면 그대로는 못 들어간다. 결국은 방점은 제가 보기에 뭐 사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이 패스트 트랙을 철회해라. 그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아마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철회라는 얘기를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했고요, 황 대표도 했던데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방점이 상임위, 입법 이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 철회 쪽에 찍혀 있는 겁니까? 그건 좀 저희 의도하고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등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제도
각 그 상임위의 간사분들을 대표가 모아놓고 예. 민생투쟁 대장정에서 들은 목소리들이나 어떤 자료 느낌들을 다 자료로 배포했어요. 그래서 각 법안으로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런 준비는 저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내위원회, 뭐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이런 당내위원회의 위원장들을 모아서 또 똑같은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당으로서 국회 등원해서 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황 대표가 말했듯이 실제 들어가서 할 일이 이게 공정성이 담보되고 114석의 그 야당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들어가서 들러리 쓰는 건 어렵다라는 취지고요. 네. 철회 말씀하셨지만 철회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간명하게 표현한 것이고 합의 처리가 담보된다면 합의 처리가 담보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등원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네. 합의 관련해서는 이전에 오히려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격을 당했지만 실제 2018년 12월 14일인가 15일인가 합의했던 그 상황 보면 합의하게끔 돼 있거든요. 협의가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정신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 대표가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무리가 아니다. 이것은 네. 원래 합의했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겁니까? 노력한다는 거 지난번에도 이제 합의 처리가 명문화 됐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번 저희가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나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인 선거법은 지금 여론도 또 국회의원 증언 관련돼서 좀 약화됐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면 굳이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추경안이 급하고 여러 가지 부수 법안들이 급하다면 예. 3개 법안 정도를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국회 등원을 물꼬를 터주시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15일 합의는 사실 패스트트랙 이전의 얘기입니다. 예. 패스트트랙 하기 전에 어찌 보면 그걸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인데 패스트트랙이 올라간 다음에는 이걸 합의하자 그러면 이 패스트를 무효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간 거를 다시 합의하자 그러면 그동안 뭐 한 걸 다 무효화시킨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걸 이제 돌려서 얘기하시는 건데 다시 12월 15일로 돌아갈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이전 얘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철회를 요구하시는 건데 패스트트랙을 이걸 무효하자. 그래야 어쨌든 합의가 전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가능하면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입장 얘기하는 가능하면 선거제는 합의 처리하겠다. 이 정도가 제가 보기엔 가장 최선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예. 다시 합의하겠다 그러면 다시 무효화해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게 이제 저희가 정확히 당론으로 모아졌는지는 제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특별위원회 정개특위나 사개특위를 일단 해체하고 예. 관할 소관위에서 각 제출된 법안을 같이 심리를 하자. 이런 안도 사실은 꽤 의미 있는 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입장이 안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열어놓고 한다 그러면 합의 처리가 그런 방식으로 보장이 된다 그러면 국회 등원을 굳이 보이콧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지난 다른 토론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 누군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상임위 소관 상임위로 넘기는 정도는 뭐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이제 이제 한국당에서 요구하니까 바른미래당도 아마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6월 말인데 연장 안 한다.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거를 다시 논의하자, 재론하자는 건 아마 그 전에 이제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아마 이거를 무조건 특히 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합의 네. 처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 가능하면 합의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사 표명 정도로도 충분히 한국당이 논의에 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아닌 거고 그냥 철회 요구하는 게 맞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인데 철회에 버금가게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면 네. 사실은 합의 처리가 보장이 된다면 굳이 철회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접점이 안 보인다라는 판단밖에는 더 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안 그래도 여야의 접점이 안 보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 두 가지가 또 불거졌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유출됐다는 이른바 외교 기밀 유출 논란입니다. 오늘 여야에서 나온 입장들 잠시 확인하고 가죠. 강효상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 정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까지 경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을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이러한 범죄 행위가 개인이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까지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 외교가 이제는 투명인간 외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는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이 민감한 외교 전쟁의 현장에서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부터 외교부가 바로 서는 그 길일 것입니다. 네. 자, 일단 이게 유출된 사실은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 뭐 고발을 했으니까 이제 수사를 받아서 결국은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네. 저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유출한 그 외교 공무원 입장은 뭐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좀 강효상 의원의 경우 좀 약간 다르다. 왜냐하면 네.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좀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도 또 문제가 되는 거.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네. 그리고 누설에 해당하는지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 볼 때 저희 당 입장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인데요. 그것은 이제 사법부가 최종 판단하겠죠. 그 외교관도 불법이 아니다. 아니죠. 그거는 외교관은 또 다른 그 형법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분리해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이 뭐 비밀 취급 그 담당 업무자인지 또 네. 그것이 3급 비밀인지를 강효상 의원한테 얘기해 줬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수사기관 내지 사법부가 다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쟁점이 세 가지예요. 네. 하나는 이제 외교상 기밀이냐 아니냐. 예, 그 다음에 이제 누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설령 이게 누설이 되더라도 면책특권이 대상이냐 아니냐. 네. 쟁점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제 외교상 기밀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해당되는 모든 정보 자료 이렇게 얘기해서 좀 포괄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보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아베 전 총리 간의 이 그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그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이건 물론 기밀 문제는 아닌데 정보공개 예. 청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민변에서 했는데 외교 안보상 안 된다. 네. 공부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정보공개 판결이지만 이런 보면은 이제 국가적인 기밀 외교상의 기밀로 볼 수 있다. 정상 간의 통화는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외국에 누설해야 누설이다라는 이제 학설이 있긴 해요. 네. 그런 견해는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1995년이죠. 말지 사건에 보면 이제 국내에 알린 것도 누설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그러면 이제 면책특권 부분인데 이것도 보면 약간 아이러니한데 예전에 우리 삼성 엑스파일 고 네. 노회찬 의원 사건 때 근데 보도 자료로 보낸 거는 그 면책특권 대상이라 봤는데 네. 홈페이지에 올린 거 네.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 국회 내의 행위로 보지 않은 거거든요. 예. 물리적 공간에서 물론 이것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강효상 의원도 보면 SNS에 그대로 올려놨어요. 지금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면책특권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그렇다 예. 보면 외교상 기밀에 해당은 맞고 누설도 맞고요. 면책특권에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를 단순히 법적으로 이게 처벌되냐 안 되냐보다 더 네. 중요한 게 저는 아마 외교적인 문제, 외교 네. 뭐 정책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지금 아마 모든 전직 외교 관료들이 이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정상 간의 어떤 신뢰 문제, 외국과의 어떤 외교 문제인데 안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외교상 아니면 정상적인 외교 문제가 생긴다, 신뢰의 문제다 이런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이 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경원 한국당 대표 원내대표가 강경화 외교장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관리 책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동안 이제 외교부에서 여러 가지 뭐 태극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실수 어떤 말 실수가 있었는데 저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리라는 건 어느 정도 정상적인 루트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예. 우리가 이거를 보내줘서 뭐 상고로 돼 있는데 근데 이거 약간 개인적인 일탈이잖아요. 관리 책임을 지려면 우리가 물론 법에 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민법이나 이런 데 보면 사용자 책임을 지우려면 어느 정도 관리 영역 안에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개인적인 일탈, 어찌 보면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과연 장관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저는 그건 예.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까? 책임져야죠. 왜냐하면 실제 이게 개인적 일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해당 외교관이 그것을 어떻게 빼내서 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요. 네. 소위 말해서 비밀 관리 업무하는 형태가 네. 상당히 지금 그 기강회의 차원이라는 거죠. 설령 그게 맞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네. 어떤 그 한 뉴스 매체에 따르면 마치 회람했다는 언어도 나오고 있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전결 규정을 적용받아서 어떤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보안 관리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허술하게 돼 있지 않아요. 봉인되게 돼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이게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관할 부서장인 그 대사도 책임져야 되지만 예. 최종 감독 책임은 장관은 당연히 져야 되는 거죠. 본인이 져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께서 그 장관은 아니다라고 대통령께서 뭐 연임을 시키는 건 불문을 하더라도 별문을 예. 하더라도 본인이 단죄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물론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책임지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외교상 기밀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게 실제 옛날 말지 사건에서 보다 보면 대한민국 입장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이 정상회담이 발표되지 않도록 해다오라든가 그 뭐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까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대한민국 입장이 들어가 있고 그런 대한민국 입장이 밝혀졌을 때 그것이 대한민국 외교 정책상 이익에 반할 경우에 예. 이럴 때 저희가 외교상의 기밀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결정짓는 과정을 그걸 누출했다고 해서 이게 외교상 기밀 누설로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당 입장이 그런 겁니다. 네. 저는 말에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모르지만 자유한국당은 그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어찌 보면 이게 기밀도 아니라 그러고 지금 뭐 공익 제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처벌하는 얘기는 기밀이 누설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말 자체가 모순이죠. 제가 보기에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러니까 기밀이 아닌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왜 기밀이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국민께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되죠?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야당, 그러니까 뭐 여야 상설 협의체가 기능하는 것이 왜 꼭 지금처럼 대통령이 필요하실 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때 만약에 여야 상설 협의체를 통해서 설명하시면 됐던 거예요, 비공개로. 근데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그 상설 협의체가 기능을 그렇게 못하는 거고. 정부에서도 그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국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셨을 뿐이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안 하셨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상설협의 생각하세요?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찌 보면 정보를 빼내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건데 니 그 정보 빼낸 사람이 오히려 니들이 정보를 줬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해서 처벌하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단, 잘못이 있는 사람이 예. 남을 탓한다는 것이죠. 지금 논리 모순 얘기를 하는데요.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더군요. 하나는 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기밀 유출이라고 하면서 왜 그 당시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냐. 이건 뭐 어제 황교안 대표도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 이제 기밀이라고 했으면 사실은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기밀이거든요. 확인되지 않을 이익이 있는 것이. 예.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의문점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얘기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맞다 안 맞다? 그렇다면 확인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외교정책상 이익에 반한다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여야 국회 대표기관에게 예.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거 밖에 얘기가 되면 이거 우리 국익에 이렇게 해가 되니까 앞으로 얘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절차를 청와대에서 여당에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을 저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무근이라고 그 당시에 했던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왜 비공식적으로라도 정확한 사실을 안 알려줬냐 이런 문제 제기 맞죠? 예를 들면 정말 올바른 말씀을 하셨다면 확인해 줄 수 없다가 맞겠죠. 근데 이제 사실무근이라는 것은 문제 제기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발표를 하신 거기 때문에 예. 단정적으로 발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나 국회 대표기관을 통해서 해명을 했어야죠. 미리 비공개로.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무근이라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이제 물타기 비슷한 건데요. 뭐냐면 처음에 이 강영상 의원이 팩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두 가지인데 일본 왔을 때 잠깐 들려달라. 그다음에 네. 볼턴이 혼자 오는 거는 거절했다. 이게 두 개잖아요. 내용 네. 중에. 근데 그거를 그렇게 팩트만 얘기한 게 아니고 굴욕 외교다. 뭐 외교 실패다. 굉장히 그런 본인의 평가를 넣어서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두 가지가 사실인지 아닌지조차도 사실은 어찌 보면 청와대에서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내용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계속 기자들이 뭐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적이 없다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라 한 건데 방점은 제가 보기에 이게 굴욕 외교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외교 실패라든지 아니면 외교 참사라든지 그런 게 아니다. 저는 이런 네. 부분에 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또 그럼 뭐 지금 말씀처럼 이게 사실 무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거 아니냐. 네. 그랬기 때문에 뭐
뭐 업무상 외교상 비밀이 안 된다. 그 직무상 그 외교상 비밀 여부하고 이 사실인지 여부하고는 직접적인 저는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비공식적으로 뭐 여야정 대표급에게만이라도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처음에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그럼 강효상 의원이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뭐 외교적인 문제 아니면 이런 뭐 그 불력 외교다라든지 그런 프레임을 안 씌웠으면 제가 보기에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이 당시에는 논의 중이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 확정이 되거나 뭐 예를 들어 6월 말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설명 가능한데 이거는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정상회담 일정 잡는 논의 중에 모든 거를 제가 보기에 뭐 야당하고 다 협의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모든 걸 다 설명하고 협의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논리 모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지금 언급하신 대로 강 의원도 그렇고 뭐 이후에 한국당이 전반적으로 이른바 구걸 외교, 일본에 가려는 사람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도 좀 들러주십사 이렇게 좀 굴욕적으로 구걸하는 외교였다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강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최근에 올린 글에 보면은 일본 오는 김에 한국도 들려달라고 하는 거는 상식이다라고 또 적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기밀에 해당이 안 된다는 요지로 이제 주장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둘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까? 강효상 의원이 뭐 고발된 이후에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뭐 방어천에서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뭐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본을 방문했다가 한국에 들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자체를 구걸 얘기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떻게 보면 구걸 얘기를 해서라도 국익에 도움되는 정상회담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정상회담을 하는 그 목적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남북 관계 개선에 치우친 남북 경협을 어떤 미국에게 좀 부탁하기 위한 예. 허락을 얻기 위한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한 종합적인 표현을 아마 구걸 외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정상회담 자체가 정상회담의 목적이 국익을 위한 거다 그러면 구걸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예. 대해서 저희가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상회담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이전에 비춰보면 남북 경협 등 이런 부분에 치우쳐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합쳐서 저희가 평가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구걸 외교 비판이 그 한국 방문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한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당연히 그에 대해서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때 나올 때도 보면, 그러니까 좀 한번 와주십사. 어찌 보면 좀 굴욕적이다. 그러니까 일본 왔을 때 일본 2번 오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5월 말, 6월 오는데 그 중에 한 번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5월 말 지금 와 있는데 이때 예. 한번 와주십시오 한 건데 그건 당연히 지금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지금 미국은 뭐 북한에서는 미사일도 발사하고 이러면 당연히 미북 간의 관계도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고 남북 간에도 안 되고 있는데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예. 좀 평화적인 메시지를 내주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 굴욕 외교다, 구걸 외교다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보기에는 외교를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처음에 그거를 그렇게 접근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진 거죠. 네, 여하튼 간에 지금 일본 방문하는 김에 한국도 들러달라고 하는 것은 구걸 외교가 아니라고 지금 저는 말씀하신 그렇게 거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뭐 정상회담의 목적이 국익을 위한다면 구걸을 예. 해서라도 외교해야죠. 근데 나경원 대표는 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맥락이 아니었다? 예,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대통령의 목적이 지난번에 비춰보면 저희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남북 경협, 남북 개선에 치우치기 때문에 네. 그런 목적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 두 원장이 만난 일을 가지고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제 민주연구원장의 그 내정되신 게 4월 말 정도로 좀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신 게 5월 12일 날 귀국하셨습니다. 취임하신 게 5월 14일 날 취임하셨어요. 그럼 그 오셔가지고 사적인 행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에 정보를 총괄하는 수장인 국정원장을 만나셔서 4시간 30분 동안 만나셨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오해 소지가 있다. 굳이 네. 그러실 필요가 있었는가? 만약에 진즉 인사를 드리거나 어떤 뭐 사교 모임의 멤버라서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으셨다면 사적인 얘기가 있으셨다면 그 전에 충분히 하셨어도 됐을 텐데 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일성이 총선을 위한 병참 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총선 전략과 인재 양성이죠. 인재 영입 양성인데 이렇게 천명하신 민주연구원장의 수장께서
기존의 과거의 여러 가지 병폐로 쌓여있던 국정원장을 만나서 4시간 반 동안 말씀하셨다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 또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국정원법에 보면 어떤 총선 관여를 세분해서 좀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거 취지에 비춰보면 사실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셨죠. 예. 민주정책연구원이죠? 민주연구원, 예, 예, 거기가 민주당의 공식 싱크탱크고,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 원장이 국정원장 만나면 안 됩니까? 아니,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언론이나 아니면 야당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양 원장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총선 예. 정책을 수립하고 인재 영입도 한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총선을 다 이렇게 이끄는 거 아니냐. 그걸 예. 전제로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뭐 여의도 연구원하고 필적되는 어쨌든 그런 대립되는 개념인데 주된 게 이제 정책을 만들고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든지 총선 전략 수립 이런 거는 당에 따로 있습니다. 인재 영입을 둘 것이고 총선 전략을 수립하는 뭐 전략기획본부라는 걸 설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장이 총선을 다 이끌기 때문에 국정원장을 만나서 어떤 총선을 한다. 그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오늘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 자리에 언론인들이 한두 명 있었다는 겁니다. 3명이나 2명 정도가. 그래서 언론인이 주로 얘기를 하고 듣는 자리였다라고 얘기 예.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 뭐 총선과는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모임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뭐 해당 언론도 독대였다고 재차 주장을 했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독대로 보는 건가요? 독대 형식이 꼭 독대가 아니더라도 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독대에 부합한다 이런 취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현역 의원 3분하고 원외 해서 4분이 들어가셨잖아요, 부원장으로. 근데 다 역할이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보도된 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상당히 방대해진 겁니다. 총선을 위한. 자,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총선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원장의 국정원법에 또 규정하고 이런 걸 비춰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인 만남으로 이렇게 치부해서 끝날 일인가? 공식적인 큰 직책을 가지신 두 분이 일과 이후에 만났다 그래서 이게 과연 사적 자리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한 것이고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여권도 그냥 마냥 부인할 것이 아니고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 뭐 내용에 따라서는 거기서 언론인이 하신 말씀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말이 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북 관계에서 말이 오갔다면 이게 또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 나누다 보면. 그 또 하나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직접 그 일을 하고 다닌다. 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오해 소지가 있지만. 그러면 직원이 하는 거나 원장이 하는 거나 과연 그 역할은 법에서 금지한 거는 어떤 행위인데 그것을 누가 하는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언론인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오해 소지가 더 증폭되듯이 만나시면 안 되죠. 공식적인 자리 이외에는 만나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뭐 독대냐 아니냐는 핵심이 아닌 것 같고요.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만남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당연히 핵심이겠지만 이 부분은 아직 사실로 확인된 건 없는 상황이죠. 이쯤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짧게요. 예, 짧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혜원 정부위원장님이 지금 국회에서 하자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 예. 저는 한국당이 이걸 명분으로 그냥 국회 이번에 복귀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